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퇴사하고 근처에 동종개업을 했더니 위자료 5천만 원 내놔라 소송을 했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왔다. 라는 기사입니다. 결론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주변에 경쟁업체를 차리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퇴사하고 나면 경쟁업체를 차리지 않을 거야.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들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거든요. 체결을 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보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이라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퇴사하고 회사 근처에 동종업을 차리를 해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야, 그거는 기간도 길고 또 보상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야. 경업금지 약정 무효야. 그러니까 위자료 줄 필요 없어.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웨딩 플래너로 일해오던 그 A씨가요, 이 B 업체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90만 원을 받고 성과 수수료, 스드메라고 하죠. 결혼할 때 그런 것들을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 거죠. 한 건 하면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상호간에 약정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약간 좀 걱정이 되겠죠. 왜냐면 이분이 나가서 이런 걸 차리면 우리한테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A랑 그 B 업체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을 한 겁니다. 내용은 퇴사 이후 3년간 대구 내에서 웨딩 컨설팅과 관련된 고객 유치나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고객 정보를 반납해야 하며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SNS 등의 광고 사진 및 동영상 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쉽게 얘기하면요, 야, 너 여기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가면 3년 동안 이 대구에서는 이런 일 하지 마. 특히나 우리한테 받았던 정보, 우리 고객들은 절대 이용하면 안 돼. 이런 약정을 맺은 거죠. 그랬는데요, 이 A라는 분이 2021년 3월 퇴사를 하고 대구에다가 경쟁업체를 차린 거죠. 사실 B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열 받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경업금지 약정도 했는데 떡하니 대구에다가 경쟁업체를 차렸으니까.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 너 위반했고 우리 영업비밀 침해했다. 너 우리 고객 가지고 지금 영업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침해 행위를 중단할까지 하루 100만 원씩. 그러니까 너 이거 지금 내가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하면 100만 원씩 3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도 5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법원이 이런 거죠.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 여부를 묻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3년간 경업금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다. 그러면서 회사 청구를 기각했대요. 그래서 해당 개혁은 무효라고 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3년? 3년 너무 길지 않냐? 야,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3년 동안 차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못 먹고 살아. 이거는 니네가 생각할 때 좀 오바야. 그렇게까지 인정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있네요. 다년간 웨딩 컨설팅 업에만 종사해온 A에 대해서 3년간 업을 금지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 일로 먹고 사시던 분한테 3년 동안 하지 마. 그러면서도 B사는요, 이분한테 3년 동안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분은 다른 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면서 사실상 반대급부를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안 하는 대신에 내가 뭐 얼마를 줄 테니까 이 돈 갖고 생활하면서 다른 거를 해. 라는 반대급부도 없이 그냥, 야, 3년간 하지 마. 사인해. 뭐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사실상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게 돼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반한다. 이런 말도 법원에서 했답니다. 야, 3년간 너 경쟁 상대를 그 약정 하나로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그거는 좀 오바하고 인정할 수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업금지 약정은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 회사의 이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직업을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걸 침해를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내가 그걸 배웠는데 내 3년은 안 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을 못 한다는 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걸 판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판례나 이런 사건을 보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반대급부, 그러니까 3년 동안 하지 마, 뭐 1년 동안 하지 마, 그 대신에 내가 얼마를 줄게, 이런 내용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받아들이고 돈까지 받았다, 특별한 반대급부를 받았으면 그분도 돈까지 받고 사인을 했으니까 좀 지킬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업금지를 꼭 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반대급부를 좀 지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랑 경업금지를 꼭 하시려고 한다면 기간은 최소한 뭐 1년 이내, 뭐 6개월, 이렇게 좀 짧게 하시고 지역도 최소한 뭐 반경 5km 이내, 그러면서 내가 뭐 한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 합당한 금액, 보상 금액을 지급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한다면 그거는 법원에서 조금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경업금지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야, 사인해. 야,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못해. 반경 100km 안에서 하면 안 된다, 너. 그리고서 뭐 주는 건 없어. 그냥 사인해. 뭐 이렇게 하면 인정 안 된다는 뜻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너무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실무에서 보면요, 실제로 제가 자문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차려요. 바로 옆에라는 게 바로 옆 건물, 아니면 보이는 데 차리신 분도 봤어요. 이렇게 마주 보는. 그거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든 없든 그거는 조금 심한 케이스긴 하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너무 열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고객도 뺏어갔다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 그래도 100m 안에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또는 그래도 고객들 정보는 좀 빼가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우리 고객은 건드리지 마라. 뭐 현실적인 약정을 하면 그분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크게 그냥 그러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인정이 안 되니까요. 학원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무슨 학원인데 거기서 열심히 뭐 강사를 일하시던 분이 창업을 했는데 어차피 수학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일하셨으면 수학학원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학학원을 그 동네에다 또 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르쳤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빼오면 원래 이제 있던 학원에서는 진짜 열이 받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을 나가셔도 뭐 6개월 동안 차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 지역에선 차리지 마세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맨입으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려버리면 이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좀 최소한으로 하고 반대급부도 지급을 하고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같은 데서도 은근히 있습니다. 공장은요, 케이스를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처예요. 근데 거래처에서 이제 뭐 생산을 위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설계도 같은 게 있잖아요.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요. 뭐 그런 것도 좀 봤고요. 직원이 일하시다가 기술자인데 나가셔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거래처 막 빼오고, 야, 내가 그거 만든 사람이야. 내가 나왔거든? 내가 80원에 해줄게. 막 이렇게 해서 끌어와가지고 또 분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을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으로 하고 그게 꼭 지켜지기를 바라신다면은 반대급부를 지급을 하시거나, 또는 거래처와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네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위용을 하다가 나한테 걸리면은 여태까지 한 거에 뭐 몇 배,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